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금과 구리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죠. 금은 이미 지난 약세 국면에서부터 상승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구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금과 구리가 왜 상승을 했으며, 또한 하반기에 이 금과 구리의 가격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또 금과 구리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은 이 국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금과 구리가 동반 상승을 하는데요. 일반론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금은 경기 침체 마무리 국면에서 이제 풍부한 유동성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구리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구리는 결국에 있어서는 이제 경기 회복과 재정정책 집행으로 인해서 실수요, 즉 경제 상승에 기반을 두고 구리 가격을 일반적으로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금과 구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국면도 있지만 또 디커플링 국면도 당연히 있겠죠. 언제냐면은 경기 침체기입니다. 올 연초처럼 경기가 침체할 때는 금과 구리의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올 1분기만 따져보더라도 금은 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구리는 마이너스 19.8%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1년, 2009년 이런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는 닷컴 바블 이후의 침체 국면이고, 또 하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이후의 침체 국면인데, 이러한 침체 국면이 발생했을 때도 금은 강세를 보였고 구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2009년 다 보았을 때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두 가지 자산 모두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최근에 금이 왜 상승을 했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 금의 가격은 얼마였냐면은 온수당 한 1898달러, 즉 2011년에 금 가격이 아까 얘기했듯이 2009년 침체 국면을 겪고 나서 2011년 9월에 온수당 1898달러까지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도 거의 이제 1800달러를 넘었으면서 이제 가장 전고점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블룸버그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반기에 금은 다시 대략 1700달러 선에 머무를 것이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컨센서스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올랐던 금이 하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일단 정점을 지나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이제 약화된다. 즉, 리스크, 선호도가 좀 높아진다. 즉, 그럼 주식형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진다는 거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의 수요는 좀 떨어질 것이고, 또한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국채 금리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아직 뭐 저점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룸버그 얘기는 저점을 확인한 국채 금리, 즉, 그렇다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말인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말 자체는 안전자산 추구 현상이 좀 낮아진다는 얘기죠. 즉, 금도 안전자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블룸버그는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1800달러를 넘었던 현재의 금의 가격이 17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이제 또 상반되게 우리나라 또 유안타 증권이 있죠. 유안타 증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지금 상반기에 금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즉 경기 침체 국면이었는데, 그때는 왜 금이 올랐냐면은 리스크 회피 국면이었기 때문에, 즉 리스크를 해칭하는 차원에서 금을 많이 사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금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목적으로 산다. 즉, 물가가 향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한다면 물가 상승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금을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유안타 증권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연준이 달러를 푸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연준이 달러를 풀었는데 그 달러를 푸는 결과 미국의 M2, 이제 광의의 통화죠. 미국의 M2 증가율이 24.2%를 기록 중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냐? 24.2%가 1960년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그래프를 보면서 좀 상세히 좀 살펴보겠지만 어마어마한 얘기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속 통화량을 늘리고 있고, 글로벌 전체로 보더라도 최근에 통화량은 전년 대비 12.7%가 증가를 했다. 즉 풀릴 대로 풀린 이러한 통화량과 M2 증가율에서 나타나는 화폐 유통속도 또한 빨라지는 것, 이것은 물가 상승률을 야기할 것이고, 이런 물가 상승률을 야기하는 것과 관련돼서 결국에서는 금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있어서는 지금 유안타 증권은 물가 급등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이것은 금의 추가 가격 상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 먼저 뭐냐면은 광의의 통화, M2를 광의의 통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를 공급하면은 공급된 달러가 이제 예금은행에도 들어가고 이것이 대출되고 이렇게 막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가장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화 개념이 M2인데, 광의의 통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M2는 여기서 어떤 걸까지 포함하면은 화폐 유통 속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본원 통화, 즉 원래 달러가 한 3조 정도 이제 FRB에서 이제 공급을 했는데, 그것과 연관시킨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최근에 M2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건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돈을 키핑하고 있지 않고 어딘가 투자를 한다든지 소비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죠. 그런 걸 통해서 화폐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화폐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M2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우리가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측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 어떠냐면은, 이게 그 미국의 M2의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그냥 급격히 M2가 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밑에는 뭐냐면은 글로벌 통화, 즉 굵게 그려진 건 글로벌 통화 공급인데, 글로벌 통화 공급은 그 이전에 2008년에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지만 바닥을 찍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구리는 어떠냐? 구리도 하반기에 상승을 할 것이다. 왜 구리가 상승을 할 것이냐? 가장 큰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산업활동이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 구리 가격은 수요 측면의 상승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가 최근에 남미를 덮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서 우리 이제 금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페루와 칠레에서 지금 이제 금을 구리를 재련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지금 채광 및 재련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리의 채광과 재련이 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구리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90.6% 과반수를 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미 이제 다 알려진 바지만은 2분기 중국 GDP가 예상을 깨고 3.2%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30.2%의 상승에 있어서 투자 부분이 증가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소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투자 부분의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산활동이 산업활동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 세계 중앙정부의 재정정책도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이제 재정정책은 결국에 있어서는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제 재정정책을 피겠죠. 그런데 이 재정정책의 결과 전 세계 투자 증가율,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활동과 중국의 투자 부분의 그 경제 성장률 기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전 세계 투자 증가율이 작년에 1.6%에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전이죠. 1.6%에서 올해 무려 4.9%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 4.9%는 최근 5년 평균 2.3%보다도 대략 2배가량 지금 높은 거잖아요. 즉, 투자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얘기는 결국에 있어서는 구리의 수요가 증가함을 의미하고, 이것은 당연히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런 거죠. 자, 지금 두 가지입니다. 금도 상승하고 구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금과 구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칭하는 문제와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지표로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그런 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죠. 자, 인플레이션 국면과 경제 상승 국면에 있어서 투자 유망 종목 또는 국가, 산업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 리스크 패리티 전략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리스크 패리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리스크 패리티 전략이 어떤 것인지 나오는데, 일단 리스크 패리티 전략은 결국에 있어서는 수익률과 리스크 사이에 균형을 잡는 건데, 수익률과 리스크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자산군의 가격 결정 구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구리의 가격 결정 구조, 금의 가격 결정 구조,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 환경에 따라서 이런 자산군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이해를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런 리스크 패리티 국면과 관련돼서 우측의 표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국면과 하락하는 국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국면과 하락하는 국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도 상승한다, 경제 성장률도 상승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동반 상승하는 국면에 있어서 최고 투자 유망 종목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 페리티 전략상에서는 원자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흥국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얘기했냐면은 일반적인 얘기보다도 수익률과 리스크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 즉 무조건 수익률만 찾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나서 나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 속에서 얘기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상승 국면에서는 원자재와 신흥국 주식이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스크 페리티 전략에서 그럼 이제 보조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상승한다, 이런 국면에서 무엇을 투자를 하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 연동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물가 연동체로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흘려듣지 말고 유심히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잘 모르겠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상승 국면인 건 분명하다, 이런 때는 어느 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주식과 회사채죠. 자, 여기서 주식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당연히 주식을 사야 되는데, 회사채는 왜 그러냐? 회사채는 국채에 비해서 뭐죠? 리스크가 좀 더 많죠. 리스크가 많고
변동성도 또 국채보다 더 크죠. 그런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회사의 부도 가능성은 기업의 부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수익률은 더 갖다 주겠죠. 그러니 주식과 회사채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면은 금이 계속 상승할 것인가? 저도 잘 모릅니다. 불이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현재의 시나리오로 본다면 금과 구리가 조금 더 동반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금과 구리가 동반 상승하는 밑바탕에는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제 산업 생산이 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겹친다는 거죠. 그 겹치는 국면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어느 것이 유망한가를 찾아봐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경제가 회복 국면인 거 상승할 거는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면은 경제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에 배팅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야, 지금 봐서는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이라는 거 볼 때는 경제가 상승하기보다는 지금 풀린 돈이 너무 많고 M2 증가율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물가 연동체를 사는 게 맞겠죠. 자, 이상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펀펀할 때까지,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즐거울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